지난 2019 시즌 뉴욕 매츠는 86승을 기록하며 동부지구 3위를 차지했고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2위 자리를 3게임 차이로 밀워키에게 내주며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3년 중 가장 많은 승수를 거둔 시즌이긴 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윈나우를 선언하고 팀의 넘버원 유망주였던 켈레닉을 내주면서까지 데려온 2018 시즌 마리아노 리베라상 수상자 에드윈 디아즈가 5월 30일 LA 다저스전에서 사실점으로 무너진 후 정상적인 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FA로 영입했던 파밀리아는 다시 파멸리아로 돌아가 버렸고 내야 곳곳에 빈틈을 채워주기를 기대했던 라우리는 시즌 내내 부상자 명단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리그 26위이자 매치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두 번째로 나쁜 기록인 4.99의 불펜 평균 자책점은 매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가장 나쁜 기록은 1962 시즌의 5.66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기록은 2018년의 매치, 그리고 2017년의 매치 불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뉴스 역시 많았습니다.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수상한 제이콥 디그롬과 1할 4푼 3리라는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포신 패스트볼 피안타율을 기록하며 불안한 불펜에 한 줄기 빛이 되었던 세스 루고가 투수진을 이끌었고 내 외야를 오가며 9할이 넘는 OPS와 내셔널리그 타율 4위를 기록한 제프 맥닐과 2년 전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기록했던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53개로 경신하며 엄청난 파워를 보여준 피트 알론소가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매치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자 미래이기까지 한 두 선수 제프 맥닐과 피트 알론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시즌의 맥닐과 지난 시즌의 알론소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지만 사실 아마추어와 마이너리그 시절 그들의 이러한 활약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맥닐의 경우 오히려 야구보다 골프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3학년 때 골프 대회에서 크게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에 실망해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야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골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뛰어난 컨택 능력을 갖추고 있던 그는 고교 마지막 해에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하며 롱비치 주립대학에 스카우트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2루와 외야를 오가며 3할을 훌쩍 넘는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은 비록 컨택 능력은 평균 이상이지만 특출한 운동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어깨가 그다지 강하지도 않아 포지션에도 제한이 있는 맥닐에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2라운드에 가서야 전체 356번으로 매치의 지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프로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그는 본인의 장점인 컨택 능력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3할 2푼이 넘는 타율과 함께 루키리그와 싱글-A를 빠르게 졸업했고 2015년에는 상위 싱글-A도 고타율을 기록하며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카우터들은 파워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신체 조건이나 스윙을 봤을 때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가 성공하더라도 유틸리티 멤버 정도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맥닐 역시 2016년과 2017년에 여러 부상을 겪으며 경기에 거의 출전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화려한 반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AA에서 여전히 그의 장점인 고타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4할이 넘는 출루율과 6할이 넘는 장타율에 14개의 홈런을 쳐내는 파워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57경기 만에 트리플 A로 승격했고 트리플 A에서도 AA 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마침내 7월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된 아스두르발 카브레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메이저리그로 콜업됩니다. 맥닐의 약점이 부족한 근력과 그로 인해 장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면 알론소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준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야구 명문 플로리다 대학에 진학했는데 대학 생활 동안 그의 파워를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2015년 썸머리그에서는 18개의 홈런을 쳐내며 MVP에 선정되었고 대학교 3학년 때도 팀을 대학 월드시리즈로 이끈 그는 대학 야구 최고의 파워를 가진 타자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시절 그의 약점은 수비였습니다. 애초에 큰 덩치로 인해 1루수밖에 볼 수 없는 데다가 그 1루 수비마저 평균 이하였고 거기에 더해 배트 스피드가 아닌 근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파워를 과연 상위 레벨에서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적과 파워를 믿은 매츠는
2라운드에서 전체 64번으로 그를 지명합니다. 그는 드래프트 이후 2년간 훌륭한 성적으로 마이너리그를 평정해 나갑니다. 물론 여전히 수비에서는 실책을 자주 기록하는 아쉬운 모습이 나왔지만 그 약점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타격을 보여주며 승격을 이어나갔고 2018년에는 더블A와 트리플A에서 132경기 동안 36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MLB.com 유망주 순위에 51번째로 이름을 올립니다. 다만 여전히 그의 컨택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메이저리그의 다양한 변화구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잡아당기는 스윙만을 고집하지 않고 구장 모든 방향으로 파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에 항의하듯 알론소는 2019년 시범 경기에서 3할 5푼 1리, 3할 8푼 7리, 6할 2푼의 성적과 4개의 홈런을 뽑아내는 인상적인 성적을 보여주었고 뉴욕 매치의 개막 로스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데뷔한 메이저리그에서 그 둘은 또 한 번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2018년 7월 24일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데뷔한 맥닐은 첫 타석만에 안타를 뽑아냈고 단 63경기만을 출전하면서 3할 2푼 9리의 타율, 3할 8푼 1리의 출루율, 4할 7푼 1리의 장타율을 기록하고 2.7의 WAR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을 바탕으로 히팅머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는 매치 타자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WAR을 기록하는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2019 시즌 선발 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19 시즌에도 비록 카노에게 주전 2루수 자리는 내줘야 했지만 2루, 3루, 좌익수, 우익수 자리를 오가며 133게임에 출전했고 3할 1푼 8리로 내셔널리그 타율 4위에 오르는 등 여전한 컨택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홈런도 2018 시즌 63경기 동안 3개에서 133게임 동안 23개로 대폭 늘리며 5할 3푼 1리의 높은 장타율까지 기록해 9할 1푼 5리의 OPS와 4.6의 FWAR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팀 내 타자 중 두 번째에 해당하며 선발 투수 중에서도 디그롬과 윌러만이 그보다 높은 WAR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맥닐보다 높은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유일한 타자가 바로 알론소입니다. 개막전부터 선발 1루수로 출전하며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그는 데뷔 4경기 만인 마이애미전에서 첫 번째 홈런을 때려냈고 그 후 10경기 만에 5개의 홈런을 추가하는 등 4월까지 2할 9푼 1리, 3할 8푼 1리, 6할 4푼 1리의 슬래시 라인에 9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이달의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2019 시즌은 피트 알론소에게 매치의 프랜차이즈 역사와 내셔널리그, 나아가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경신하는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되짚어 보자면 6월 22일에는 2년 전 코디 벨린저 선수가 세웠던 내셔널리그 전반기 신인 최다 홈런인 25개를 넘어서는 26호를 때려냈고 그 다음 날인 23일에는 27호 홈런을 통해 매치의 한 시즌 신인 최다 홈런을 경신했습니다. 기존 매치의 신인 최다 홈런은 데릴 스트로베리 선수의 26개로 무려 36년 전에 세워졌던 기록이었습니다. 두 달 뒤인 8월 18일에는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40호 홈런을 날리며 마찬가지로 2017년 벨린저가 세웠던 내셔널리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42호 홈런을 통해 뉴욕 매치 프랜차이즈의 단일 시즌 최다 홈런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즌을 2경기 남겨놓고 있던 9월 28일 대망의 53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에런 저지가 2년 전 기록했던 메이저리그 신인 최다 홈런 기록마저 경신해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홈런만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전반기에만 68타점을 기록하며 알버트 푸올스가 기록한 내셔널리그 신인 전반기 최다 타점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161경기에 출전해 2할 6푼, 3할 5푼 8리, 5할 8푼 3리의 슬래시 라인과 9할 8푼 4리의 OPS와 함께 53개의 홈런, 120개의 타점, 4.8의 WAR을 기록하며 30개의 1위표 중 29개를 가져오며 2014년 디그롬 이후 5년 만에 뉴욕 매치의 팬들에게 신인상을 선물했습니다. 물론 높은 공에 대한 약점과
부족한 컨택 능력에 따른 지나치게 많은 삼진수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알론소는 스카우터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를 만들어냈으며 가끔 의욕이 과해 실책을 범할 때도 있었지만 수비 역시 노력을 통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팀 내 타자 중에서 WAR 1, 2위를 기록한 맥닐과 알론소는 에이스 디그롬과 함께 올스타전에 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매치의 대표로서 스타들이 모이는 올스타전에 출전한 날이 계속되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치의 자랑이자 팬들의 자부심이 된 두 선수이지만 그 플레이 스타일은 전혀 다릅니다. 맥닐은 타고난 컨택 능력에 적극성을 겸비해 빠른 카운트에서 승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맥닐은 81%의 컨택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평균인 74.7%를 상회합니다. 그의 특징은 초구를 맞이할 때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시즌 맥닐은 51.1%의 초구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두 타석 중에 한 번은 초구에 배트를 휘두른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휘두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좋은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4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고 장타율도 9할이 넘으며 OPS 역시 1.3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타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올 시즌 때려낸 23개의 홈런 중 무려 14개가 초구를 노려서 만들어낸 것이고 나머지 9개 중 6개 역시 2구와 3구를 상대로 때려낸 홈런일 정도로 그는 빠른 승부를 좋아하고 빠른 승부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타자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타자 중 가운데로 들어오는 실투를 지켜보는 비율이 가장 낮은 맥닐은 데뷔 후 500번의 타석에서 170개의 안타를 때려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에 첫 500타석에서 맥닐보다 많은 안타를 친 선수는 웨이드 보그스와 조 디마지오 단 둘뿐입니다. 또한 599타수 만에 통산 200안타를 때려냈는데 이는 매치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의 타구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장타가 우측에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단타의 경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빠른 카운트에서는 잡아당기는 스윙을 통해 장타를 노리되 불리한 카운트에서는 경기장 곳곳으로 안타를 만드는 전략으로 타석에 들어서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홈런과 삼진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그는 적극적인 승부를 통해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또한 맥닐은 노브가 없는 특이한 배트를 사용하는데 2016 시즌부터 이 배트를 쓴 후로 3할 밑으로 타율이 떨어진 적이 없어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팀의 필요에 따라 2루, 3루, 좌익수, 우익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 곳곳을 튀어다니며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플라잉 스쿼럴, 날다람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알론소가 때려내던 화려한 홈런쇼에 묻히긴 했지만 이처럼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며 타석에서 항상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 같은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선수가 바로 제프 맥닐입니다. They may all get used today. That's a perfect bunt by Kingery, and McNeil throws him out. What a great play by McNeil. Are you kidding? Coming. Hit hard, and McNeil with a brilliant stop gets up and throws him out. Doesn't matter where you put him. 반대로 알론소의 가장 큰 무기는 파워 그 자체입니다. 8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힘은 인정을 받아왔던 선수고 190cm의 키에 111kg라는 체격과 강력한 파워는 알론소가 폴라베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파워를 가진 그는 굳이 공을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아도 담장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아당기려 하기보다는 컨택에 집중해서 간결한 스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도 홈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스프레이 차트를 보면 홈런 타구가 좌측에 몰려있지 않고 우중간에도 20개 이상의 홈런을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알론소를 완벽한 정교함을 가진 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마다 스윙을 줄이고 컨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배트에만 맞으면 충분히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시즌 내내 홈런포를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높은 공에 약점을 보였는데 홈런 수 역시 코너웍이 된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의 경우 가장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코너웍이 되지 않은 가운데 높은 공은 철저히 응징해주며 투수들이 본인의 약점에 자신있게 투구를 하는 것을 억제하긴 했습니다. 또한 그는 불펜 투수들을 상대로 유난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50번의 타석에서 2할 9푼 5리, 4할, 그리고 6할 4푼 8리의 장타율로 1위 넘는 OPS를 기록했고 21개의 홈런을 뽑아냈는데
선발을 상대로 13.84타석당 1개의 홈런을 때려낸 반면 불펜을 상대로는 11.9타석마다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는 맥닐과는 달리 컨택률이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초구 수익률 역시 평균 수준이지만 어느 카운트에서든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배럴 타구를 만들어낸 개수가 리그 공동 2위에 해당할 만큼 강하게 공을 때려낸 알론소는 홈런뿐만 아니라 장타, 그리고 총 루타 수에서도 매치의 프랜차이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삼진도 183개를 당하며 이 부분에서도 매치의 프랜차이즈 기록을 새로 썼지만 이는 반대로 알론소의 성적이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다가올 2020 시즌에는 높은 공에 대한 약점과 변화구에 대한 아쉬움을 극복하며 올해보다 더 정교하고 파워를 갖춘 무시무시한 타자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폴라베어가 리그의 홈런 경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도 포지션도 모두 다른 두 선수이지만 그들은 수많은 매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걱정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바로 지나치게 몸에 맞는 공이 많다는 것입니다. 2019 시즌 맥닐과 알론소 모두 21번의 몸에 맞는 공을 기록했고 이는 리그 공동 3위이자 2018 시즌 브랜든 니모의 하나가 부족한 매치 프랜차이즈 2위 기록입니다. 몸에 맞는 공은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부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슬럼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타격에 임하는 맥닐과 높은 공에 약점을 보이는 알론소는 올해 또 몸에 맞는 공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부상은 매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기에 부디 이번 시즌에는 공이 그 둘을 피해가기를 조심스럽게 기도해봅니다. 경기장 곳곳을 휘저으며 몸을 날리고 타석에서도 언제든 출루해 득점을 노리는 날다람쥐와 묵직하게 일루를 지키다 팀이 필요할 때 한 방을 날려주는 북극곰이 중심을 지키는 매치의 타선은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2015년 데뷔한 후 꾸준히 중심 타선을 지켜주는 콤포토와 끊임없는 트레이드설에도 아직 팀을 지키고 있으며 뛰어난 선구안으로 볼넷을 얻은 후 일루로 전력 질주를 하는 브랜든 니모. 작년 휴스턴에서 트레이드되어 매치로 온 뒤 훌륭한 타격과 펀치력, 거기에 스타성까지 보여준 JD 데이비스.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랭킹에서 4위까지 올랐었고 작년 시즌 후반기부터 위협적인 타격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준 아메드 로사리오 등 젊은 코어들이 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윌러가 떠나긴 했지만 사이영 3연패를 노리는 디그롬과 언제나 활약이 기대되는 신더가드, 작년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스트로먼과 묵묵히 로테이션을 지키는 스티븐 마치에 오프시즌에서 와카와 포셀로를 영입하며 선발진은 양과 질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팀과 본인 모두 반등을 자신하고 불과 2년 전에는 리그 최강의 클로저였던 디아즈. 부상으로 인해 올해 많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오랜 시간 양키스 불펜의 중심이었던 베탄시스. 작년 시즌 불펜으로서 굉장한 가치를 입증한 루고가 이끄는 불펜진까지. 이러한 매치의 전력은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시즌 개막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만 올 시즌을 앞두고 감독으로 선임된 벨트란이 사인 치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경질되어 스프링 캠프를 한 달을 앞두고 팀의 수장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맥닐과 알론소의 활약은 절실하고 그 둘은 내년에도 주전 자리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매치의 현재이자 또한 미래인 플라잉 스코러 제프 맥닐과 폴라베어, 피트 알론소가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다시 한번 많은 팬들을 흥분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번엔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